수학실험실의 이영로 교수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중학교 사칙연산 중에서 곱셈 부분입니다. 이렇게 실험으로 과정을 설명하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처음 배우는 부분이 정수와 분수의 사칙연산이에요. 이때 수포자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아이들,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실험으로 하면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수포자도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먼저 그럼 사칙연산 중에서 덧셈과 뺄셈 부분은 지난주 동영상에서 촬영했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곱셈과 중학교 곱셈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 칠판에서 보았듯이 2 곱하기 3, 1 곱하기 3이라는 초등학교식 곱셈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 곱하기 3은 이렇게 과일이 2개씩 3배, 2 곱하기 3, 2개씩 3배가 있다는 뜻입니다. 2 곱하기 3, 6이지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3을 3개씩 2배를 한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 그러면 여기에서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똑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학교 때문에 이것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자, 6이지요. 그럼 앞으로는 뒤에 있는 것을 배수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 곱하기 3은 무슨 뜻인가요? 3개씩 1배를 했다. 이게 배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3 맞지요? 자, 다음에는 중학교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식과 초등학교식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식은 숫자를 정수 과정에서 다룹니다.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초등은 자연수만 가지고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일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초등은 과일이다. 그러면 중등은 뭐냐? 정수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꼭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위치. 그럼 어떻게 실험으로나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꼭 수직선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야만이 설명하고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등과 중등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4가지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실험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이 위치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배수예요. 여기에서도 초등에서도 2 곱하기 3은 3을 4과 3개를 2배 하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어디냐?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 자리입니다. 이것을 이만큼을 2배 하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향후에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숫자에는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수이기 때문에 양수냐 음수냐. 플러스 3을 2배 하라. 그러면 2배니까 0을 기준으로 3개씩 6이 되겠지요. 2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를 연산자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 연산을 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대칭. 그럼 플러스는 뭘까요? 정상 그대로. 마이너스는 비정상 대칭.
자, 그러면은 숫자를 늘려보겠습니다. 쭉 펴놓고요. 자, 0을 기준으로 이 6을 플러스 3을 2배한 것을 비정상적으로 대칭으로면 어딥니까? 여기서 똑같은 자리, 이 자리가 되겠지요. 이 자리.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된답니다. 아셨지요? 이것이 중학교 기초로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중학교의 정수의 곱셈은 4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 자, 뒤에 있는 부분이 위치입니다. 분명히 정수 이상의 범위니까 위치 플러스 1, 이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플러스 1, 1배하라. 1배는 그 자리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3을 1배하라. 3이지요. 그대로지요. 자, 됐지요? 자, 그러면 플러스 1을 1배하라.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연산자가 플러스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답은 무엇이냐고요? 여기는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이지요. 자, 그렇다면 아래식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 자, 플러스 3 위치, 정수 위치에서 어딥니까?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 자리입니다. 거기에 2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2배, 이 앞에 플러스 연산자는 나중에 해야 됩니다. 2배 하라. 그러면은 0에서 3을 2배 하라. 그러면은 3, 6, 이 자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연산자가 플러스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대로.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플러스 6이 되겠지. 플러스. 야, 이해하셨지요? 자, 다음 문제를 하겠습니다.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먼저 뒤에 있는 수가 개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초등은 개수, 중학교는 위치.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1배 하라. 1배.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 정상적으로. 그대로. 마이너스 1. 그러면 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이것을 3배 하라.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딥니까? 정수 이상의 범위에서니까 분명히 수직선을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2, 이 자리입니다. 3배 하라. 이것을 3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배를 하려면 1배, 2배, 3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연산자가 플러스입니다. 뭔가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조금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 이것을 마이너스 1배 하라. 그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먼저 수직선에 플러스 1을 놓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1배 하라. 마이너스는 연산자는 다음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1배 하라.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해라. 마이너스 연산자를 해라. 마이너스는 뭐라고 했나요? 플러스는 정상적으로 그대로. 마이너스는 비정상적으로 대칭. 자, 그러면 이 자리의 대칭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칭은 이 자리겠지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자, 그럼 다음 문제. 숫자로 된 걸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플러스 2. 이 위치를 이만큼 배수하라. 자, 이해하셨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2, 플러스 1, 이것을 3배 하라. 한 배, 이 자리가 한 배입니다. 한 배, 두 배, 세 배. 플러스 6입니다. 그런데 앞에가 연산자가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를 기준으로
비정상적으로 대칭으로 어딥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 자리겠지요.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먼저 마이너스 1을 이만큼 배수하라.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먼저 놓겠습니다. 마이너스 1. 자, 1배하라. 1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연산자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뭐라고 그랬죠? 비정상적으로, 대칭으로. 이 자리에 대칭은 누굽니까? 이 자리겠지요. 그러면 이 자리가 답입니다. 그러면 뭔가요? 플러스 1이 되겠지. 플러스 1. 자, 숫자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배하라. 그런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3 위치가 어딥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 자리입니다. 마이너스 2배하라. 마이너스는 항상 연산자는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2배하라. 2배는 어딥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6. 이 자리겠지요. 마이너스 6. 그런데 연산자가 마이너스입니다. 0을 기준으로 대칭. 어딥니까? 플러스 6이겠지요. 여기만큼의 대칭. 그 답은 플러스 6입니다. 플러스 6.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고 하니까 어렵지요. 분명히 이렇게 가정해서 하면 머릿속에 확실하게 스캔이 되고 바뀐답니다. 한번 공식으로 해볼까요? 자, 먼저 수의 세계에서 플러스입니다. 양수예요. 양수 세 개를 정상적으로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 그러면 양수예요. 자, 음수 세 개를, 음수를 여기에서 노는 것을 정상적으로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 음수입니다. 음수. 자, 여기는 양수를, 양수 세 개를 비정상적으로 하라. 대칭으로 이쪽으로 가야겠죠. 비정상적으로 하라. 음수가 나오겠죠. 자, 여기는 음수에서 비정상적으로, 음수에서 비정상적으로 하라. 비정상적으로 하라. 그럼 대칭. 양수 쪽에 와야겠죠. 답은 양수 쪽에 와야 됩니다. 자,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해도 이해는 가지만 나중에 혼란스럽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수직선을 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도 좋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수포자도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감사합니다.